그동안 그 원내 대변인하고 이제 당직을 맡다 보니까 그 재판에 영향이 갈 수가 있고 또 경선에 영향이 갈 수 있어서 말을 못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처절히 반성을 시작해야 돼서 제가 국민들께 제 죄송한 마음을 전하는 반성문 준비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저희 당직자 총사퇴를 선언했기 때문에 조금 이제 헌법기관 국회의원 박수민으로서의 역할로서 이제 다시 시작을 하면서 반성문을 국민들께 올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께 12월 3일 이후 혼란스러웠던 지난 6개월간 충분한 반성과 사과를 전달드리지 못했습니다. 허나 이제라도 상황을 정리드리고 반성과 사과의 말씀을 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동원한 계엄은 명백히 잘못된 일입니다. 정치는 정치로 풀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옳습니다. 12월 3일 계엄 선포 직후부터 이러한 점을 신속히 공유드리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서 탄핵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어서는 조기 대선이 열렸습니다. 재판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당내 경선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개별적인 발언을 자제해왔습니다. 늦었지만 대선 기간 중에는 후보와 비대위원장을 통해 상황을 설명드리고 사과의 말씀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충분치 못했습니다. 또한 너무 늦었습니다. 계엄에 대하여 또한 그 전후의 사정에 대해 설명드리고 반성과 사과의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저는 운 좋게 12월 3일 국회 담을 넘어서 계엄 해제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동료들은 저처럼 운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저희 국민의힘 국회의원 단체 대화방의 소통은 매우 큰 혼선에 빠졌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동료 의원들께서 본회의장에 도착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나 12월 3일 아침에 열린 긴급의총에서 우리 모두는 한 목소리로 계엄에 반대했고 대통령의 조기 하야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모두 인식하고 논의했습니다. 이 점만은 진정 분명하다는 점을 설명 올립니다. 우리는 모두 질서 있는 하야를 지도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게 국민들께 대한 저희의 책임이고 도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탄핵소추가 너무 빨리 통과되면서 상황이 걷잡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탄핵소추안 통과에 놀라신 국민들께서 거리로 직접 나오시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헌법 재판 과정에 다양한 절차적 파행이 겹쳐졌습니다. 국민들께 상황을 설명드릴 틈도 없이 광장의 민심은 탄핵 반대로만 응집되어 가셨습니다. 이러한 전개를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움을 이제서야 말씀드립니다. 깊이 죄송합니다. 저희 국민의힘은 탄핵을 일방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1차, 2차 탄핵안은 그 자체가 상당히 부실하고 문제가 많았습니다. 독소 조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탄핵 심판 과정에서 내란죄를 넣었다 빼었다 하는 커다란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3차, 4차 탄핵안을 기다리면서 상황을 안정시키고자 했었습니다. 그런데 2차 탄핵안이 별다른 준비도 없이 통과되면서 상황은 통제불능에 빠져들었습니다.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되었습니다.
헌법 절차의 과속은 불안을 유발했습니다. 탄핵 과정의 졸속은 파국을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일이 벌어진 근저에는 당내 분열이라는 저희 당 내부의 내재적 결함이 있었습니다. 분열 속에 깜깜이 탄핵 소추를 열었고 혼란은 너무나 크게 증폭돼 버렸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안타까운 당내 분열 속에서 탄핵 반대당과 계엄 옹호당이 아니냐는 낙인까지 저희 스스로 찍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낙인이 근본 대선 패배까지 여전히 작용했습니다. 졸속의 탄핵 소추를 열어버린 점, 그리고 스스로 탄핵 반대의 낙인을 찍어버린 점, 그래서 대선 패배로 이어진 점, 이 일련의 모든 사안들에 너무도 깊이 죄송합니다. 동시에 계엄 선포 전 전국 관리에 대해서도 사죄드립니다. 제가 등원한 22대 국회는 특검, 탄핵, 거부권 행사로 점철된 강대강 싸움판 국회였습니다. 갑자기 등원한 저로서는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파악조차 하기 어려울 정도의 혼란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정 간의 협력은 수직적 당정 관계이거나 수평적인 당정 갈등이었습니다.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모순의 조합이었습니다. 이 모순은 결국 대통령의 불행한 선택으로 이어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왜 수직적 당정관계를 벗어나지 못했는가? 우리는 왜 수평적인 당정 갈등에 빠져들었는가? 과오를 반성하기 위해 지난해 제가 미처 다 이해하지 못했던 지점들까지 함께 반성의 말씀을 올립니다. 셋째, 다수의 국민들이 당시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신속히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윤석열 정부 초반에 신속히 이어졌어야 합니다. 사정 정국이 길어지면 그 어떤 정권이든 쇠락과 몰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러나 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라는 이 엄중한 사안이 총선 때까지 늦어졌습니다. 결국 4.10 총선에서 저희는 참패했고 정치적 파국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21대 국회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시는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함께 반성을 드립니다. 저의 국회의원 생활이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시시각각 최선 다했습니다. 그러나 성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들과 함께 최선 다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혼란을 안정시키지 못했습니다. 대선에도 패배했습니다. 국민들께 너무나 죄송합니다. 제가 국민들로부터 자주 듣는 얘기는 제발 자리에 연연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지금은 책임이 더 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정부 1호 법안은 대법관 증언, 특검, 검사 징계법 같은 것들입니다. 증언된 대법관을 모두 진보적 판사로 채우면 대한민국 사법부의 견제와 균형은 무너지는 것이 아닌지요. 이미 검찰을 수하에 둔 여당이 왜 막대한 예산의 특검을 시도해야 하는지, 그리고 검사만 징계하면 검찰 개혁이 되는 것인지 참으로 걱정스러운 형국입니다. 정부가 폭주하지 않도록 최선 다해 견제해 나가겠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파탄나지 않도록 새롭게 신발끈을 조이겠습니다. 동시에 끝으로 당내 쇄신과 재창당 운동에도 돌입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과와 반성을 시작하는
첫 움직임은 쇄신과 재창당 운동입니다. 보수 우파 정당은 이제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저의 작은 도전이 미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각오와 함께 이상의 모든 점에 대한 반성과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네, 저의 반성문을 시작으로 이어서 저희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릴레이를 할 수 있도록 제가 다음번을 오늘 밤에 고민해서 진행하고 그분의 반성식이 충분히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